2020학년도 고3 6월 모평 물리1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딱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뭐 대표적인 전반사 문제가 되겠죠. 전반사 문제는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그 하루 한 문제 물리에서도 이 전반사 부분 이제 모아놨잖아요. 거기는 문제 한 3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 딱 그림에 눈에 보이는 게 요게 이제 그 임계각인데, 임계각에 대한 그 쉽게 말하면 입사각을 요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여기를 입사각으로 잡게 되면 여기 이제 수직으로 또 들어오거든요, 얘랑 다르게. 그래서 요거랑 얘네들의 관계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 요거 완벽하게 정리를 할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살펴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좀 헷갈린다 그럼 요거 선생님이 시계바늘 돌리는 걸로 문제풀이 팁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한 두세 문제만 풀어보면 이제 전반사 문제는 그냥 가져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전반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반사는 조건이 두 가지. 그러니까는 중요한 포인트는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 하나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계각과의 어떤 관계들, 입사각과 인계각의 관계, 이것만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우선 전반사는 매질이 바뀔 때 이 매질을 진행하는 이 쉽게 말하면 빛의 속력이 달라지면서 요게 이제 굴절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항상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진행할 때가 포인트예요. 그럼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가게 되면 더 빨라지기 때문에 법선에서부터 더 멀리 도망가는 이런 굴절 포인트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이게 굴절각이 90도. 그러니까 얘를 더 이제 눕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튀어나오지 않고 이게 느린 매질 쪽에 이렇게 붙을 때, 이때가 전반사가 시작하는 그 임계점이 되겠죠. 그것보다 더 되면 이제 밑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질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각도 자체는, 얘네들의 각도 자체는 항상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걸 시계바늘, 여기 짧은 바늘, 긴 바늘이라고 한다면, 얘를 만약에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으로 잡히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여기는 애도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각도를 유지한 채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요 때에 입사하는 요 각도가 바로 임계각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전반사가 훨씬 더 잘 일어나는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갈 때 이 매질의 속도 차이가 중요하거든요. 절대적인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의 차이입니다. 빠른 건 더 빠르고 느린 건 더 느리다면 차이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 속도 차이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굳이 자 이런 식으로 입사각이, 자 요거랑 좀 더 과감하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입사각이 훨씬 더 요 인계각이 얼마 크지 않아도 벌써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튀어나오니까 얘 그냥 쑤셔 넣어주려고 막 돌리고 해서 이 인계각을 크게 해줘야지만 이게 전반사가 일어나는 건데, 요 매질 사이의 속력 차이가 크게 되면은 입사각이 에게 요것만 돼도 전반사가 확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지하철이 정지해 있으면 이렇게 타고 가면 탈 수 있는데 얘가 엄청나게 빨리 가면 튕겨나간다. 이게 전반사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속력 차이가 크다는 건 뭐냐면, 여기 달리는 지하철이 아니라 예를 들어 KTX 한 300km고 뭐 어떻게 바로 튕겨나가 버리겠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너무 빠르면 지금 뭐 빗면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도 튕겨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각도가 훨씬 작아진다. 그걸 이제 포인트로 잡아두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야, 요거를 봤을 때 공기하고 A 사이 보게 되면, 원래 공기에서 진행하는 건 매질이 변하지만 이게 직진할 텐데, 지금 얘가 법선에 가깝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법선에서 멀리 못 도망갔어요. 그게 느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기와 A를 비교하면 A는 공기보다 느린 매질이 되겠죠. 느린 매질이 되겠고, A하고 B를 비교해봐도 역시 법선에서부터 B가 멀리 못 도망갔기 때문에 A보다 B가 더 느린 매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더 느린 매질이 되겠고, B와 C를 비교해봐도 C가 더 멀리 못 도망갔죠. 여기는 B보다 C가 더 느리다. 그래서 더 느린 매질,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게 되면 그렇죠. 세타1과 세타2는 코어 클래딩 사이 인계각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 클래딩에 해당하는 A는 동일해요. A는 동일하고요. A는 동일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 그 코어에 해당하는 B하고 C가 들어가요. 그러면 봐봐요. A하고 B하고 비교하는 속도 차이보다 A하고 C는 이게 뭐 더 느린 애기 때문에 속도 차이 크죠. 얘가 더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전반사에 대한 요 입사각, 쉽게 말하면 이 인계각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세타2가 더 작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자, 굴절률을 얘기했는데 굴절률은 기준을 뭐라고? 느린 걸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느릴수록 숫자를 크게 잡는다고 했습니다. C하고 A를 비교하는 건데 C가 더 느린 매질이고 A는 느린 매질이니까 C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세타1과 세타2를 비교해 보게 되면 세타2가 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세타1이 더 커야 된다. 이거 틀린 내용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이제 I로 들어가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입사각을 여기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계바늘을 돌리면 된다 그랬어요. 자, 봐봐요. 어떻든 세타1이 세타2보다 큰데 이게 지금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으로 요 조건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요. 얘네들의 작은 바늘 큰 바늘이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 녀석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돌아가게 된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게 되면 I1, 자 이렇게 됐을 때 I1은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요거를 시계바늘 봤을 때 이 녀석이 이제는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얘가 이렇게 더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법선을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는 게 이제 I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잡고 여기서 한번 잡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녀석도 지금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을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얘도 이렇게 꺾일 거죠. 이렇게 꺾일 겁니다. 그러면 I2도 이렇게 꺾이겠죠. 이렇게 잡아서 이게 I2가 되겠죠. 지금 그림으로 봐서 모르겠지만 조건이 이게 주어져 있잖아요. 세타1이 크다는 얘기, 여기가 크다는 얘기였어요 지금.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세타1이 얘가 커요. 돌려도 얘가 크단 말이야. 얘는 여기 세타2는 작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렸을 때 요 값은 어때? 얘가 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얘 세타1에 해당하는 요 세타를 보면 얘는 작아져야 되겠죠. 이해가죠? 그럼 얘는 여기가 작으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났죠. 봐봐요.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크다. 이 상황을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각도를 했을 때 여기를 작다는 얘기는 적게 돌렸다는 얘기죠. 적게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 이 상황에서 얘는 적게 돌아갔으니까 여기 늘어난 양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고, 얘는 많이 돌렸죠. 이 상황에서 확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2가 I1보다 어떻게 되냐? 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I1과 I2가 있으면 I2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다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만 체크하면 되는 바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